혹시 자고 일어났을 때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에 당황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자다 보니까 쥐가 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단순한 피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경험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한 증상이 실제로는 혈액순환이나 신경 혹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부터 예방 방법, 그리고 그 증상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음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만 마시면 괜찮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이 영상을 통해 왜 이 증상이 중요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이 증상이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응급처치법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매일 밤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7년 경력의 응급의학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수많은 응급 상황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매일 접하는 다양한 사례들 중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발견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이상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주 겪고 있는 다리 쥐 증상의 진짜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뤄온 분야이기에 실질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자신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 응급실에 72세의 이현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고 다리에 쥐가 나면 그냥 지나갈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다녀온 후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통증은 평소와는 차원이 달랐고 몇 분이 지나도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응급실을 찾아오신 겁니다. 저희가 진행한 검사 결과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단순한 근육과도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이현수 어르신은 말초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쥐가 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혈전이 더 커져 폐색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었고 심각한 생명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났고 가끔 아픈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현수 어르신처럼 증상을 가볍게 넘기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에 있어 작은 신호라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예방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주 겪는 증상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전조일 수 있음을 저희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다리 쥐와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단순히 근육의 과도한 사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증상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육 과다 사용. 근육의 과도한 사용은 다리에 쥐가 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이나 오랜 시간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많은 활동을 하면 근육에 과도한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걷지 않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공원에서 걸어 다녀온 후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육에 피로가 쌓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수면 자세. 잘못된 수면 자세도 다리에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히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져서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거나 긴장된 상태로 오래 유지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근육은 이완되지 않고 자는 동안 갑작스럽게 경련이 일어나며 쥐가 나는 것입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끝을 아래로 눌러버리는 경우나 발목이 불편한 자세로 자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발끝이 처지는 자세는 종아리와 발목,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자주 쥐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3. 수분과 전해질 부족. 우리 몸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져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중에는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리에 쥐를 자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오시는 시니어 환자들 중 하루에 1회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 부족은 근육에 필요한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해 경련과 쥐를 유발하게 됩니다. 4. 나이 들며 오는 근육과 신경 변화. 60세 이상이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경의 전달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는 다리 근육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아 쥐가 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는 다리쥐를 자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혈액순환 문제, 특히 당뇨,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근육이 피로해지고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은 혈관이 좁아져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문제는 경증의 경우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나 붓기, 통증을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다리 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 일부 약물,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물 등은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이뇨제는 체내 칼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여 칼륨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족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근육 경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물을 시작하거나 변경한 후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약물의 부작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7.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근육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잠을 자는 동안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과도한 반응으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어 쥐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단순히 근육의 피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신체적, 생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실천한다면 다리 쥐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다리 쥐는 근육의 피로,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리 쥐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1.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수면 자세는 다리 쥐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도록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는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자세로 자는 것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유연한 소재의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 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 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72세
박영호 어르신은 일주일 동안 수면 자세를 바꾸고 나서부터 쥐가 나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만 투자해도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과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기 30초.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리기.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이 세 동작만 매일 2주간 해본 결과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다리 쥐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몸의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겨 다리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L에서 2L의 물을 꾸준히 마시되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당히 줄여서 야간 배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등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75세 김인석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를 1개씩 먹고 나서 밤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하셨습니다. 4.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이때 다리 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주고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발끝을 위아래로 1020회 움직이기와 같은 다리 펌프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 동작은 앉은 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5.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물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물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 약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다리 쥐에 영향을 미친다면 약물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정기적인 운동과 근력 강화.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필라테스 등이 효과적입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경련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다만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갑작스럽게 과도한 활동을 피하고 서서히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체중 관리.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다리와 혈액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과중한 체중을 지탱해야 하므로
근육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갑작스럽고 강한 통증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면 통증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응급처치 4단계입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이니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바로 실천해 보세요. 1.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어 발생한 쥐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급하게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랍거나 경련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서 힘들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어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종아리와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끝을 당겨서 근육이 조금 풀렸다면 이제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으로 종아리와 발바닥을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는 동작은 근육을 이완시켜 쥐를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특히 아킬레스건과 발바닥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다리 쥐가 풀리고 다음날 아침에 훨씬 가벼운 다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3. 승산혈 지압하기. 승산혈 지압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리 쥐를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에 위치한 지점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경직된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승산혈 지점을 3초간 꾹 눌렀다가 1초 쉬고 다시 3초 눌러주는 방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지압을 통해 근육이 빠르게 이완되고 통증이 덜해집니다. 너무 세게 눌러서 아프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지압을 해주세요. 4.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마지막 단계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찜질은 근육을 더 깊게 이완시켜 통증을 더욱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찜질팩을 준비하거나 따뜻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찜질을 해주세요. 찜질할 때는 수건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손등으로 살짝 확인한 후 다리에 쥐가 난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면 됩니다. 찜질은 근육을 더욱 부드럽게 풀어주고 남은 통증을 서서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핫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쥐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단계 응급처치법을 기억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다리 쥐가 날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산열 지압과 발끝 당기기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기억해 두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흔한 불편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 쥐와 관련된 위험 신호와 병원에 방문해야 할 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며 붉어지는 경우 다리에 쥐가 나면서 한쪽 다리가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피부가 붉게 변하는 증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부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혈관 내에 피떡이 생기면 혈류가 차단되어 다리가 붓고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떡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초래하여 숨을 쉬기 어려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쥐가 풀려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보통 다리에 쥐가 나면 몇 분에서 20분 이내에 통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가 뻣뻣한 상태가 몇 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다리 쥐가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급성 동맥 폐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다리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며 감각이 둔해지거나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4. 쥐가 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 다리 쥐와 함께 갑자기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폐색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혈관을 차단하는 상태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리 쥐와 함께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두통, 어지러움 등이 발생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 다리가 쥐가 난 후에 다리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면 다리의 감각과 운동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걷다가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 즉시 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통해 신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부터 예방 방법, 응급처치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쥐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때로는 건강에 심각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오늘 배운 예방법과 응급처치법을 실천해 보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